영양제 열심히 챙겨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시죠? 눈은 자꾸 침침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이게 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양소가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해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쌓이는 녹이에요. 우리 몸은 쇠붙이처럼 녹슬어요. 철 방치하면 녹이 쓰는 거 보셨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숨만 쉬어도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고 햇빛만 쬐어도 생기는 게 바로 이 녹이에요. 이 녹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침침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합니다. 그럼 녹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토마토를 맛있어서 드시나요? 맛없어도 참고 먹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토마토의 76배, 당근의 10배, 오렌지의 60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을 가진 과일이 있다면 어떠세요? 토마토 한 개 먹을 시간에 이 과일 한 조각이 토마토 76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미국 농무부가 2004년에 이를 공개하면서 세계가 주목했고 전 세계 대학에서 지금까지 2만 7천 건이나 연구한 과일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과일일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과일을 1000년 넘게 보물처럼 여겨왔어요. 임산부가 아이 낳으면 꼭 먹이고 아이들이 아플 때 약처럼 먹이고 명절 같은 특별한 날마다 어렵게 구해서 먹어온 과일이에요. 이 과일의 이름은 바로 거기라는 과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거기라는 과일이 정확히 뭔지, 이 과일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베트남 사람들이 1000년간 이걸 보물처럼 여긴 이유, 그리고 이 과일을 어떻게 섭취하는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엔 많이 하시는 질문들,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강에 관심 있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도 50대 넘어가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저녁만 되면 피곤하고. 그러다 해외 의학 저널에서 한 과일에 대한 논문을 봤어요. 거기에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76배. 충격적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실제로 섭취도 해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걱은요, 베트남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이에요. 크기는 멜론만한데 표면이 오돌토돌하고 속은 새빨갛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과일을 1000년 넘게 특별하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2004년 미국 농무부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76배. 라이코펜이 뭐냐고요? 토마토가 슈퍼푸드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몸속 녹을 벗겨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근데 걱은 무려 토마토의 76배예요. 거기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10배, 비타민C는 오렌지의 60배, 제아잔틴은 옥수수의 40배입니다. 한 과일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 같은 거죠. 그때부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만 2만 7천 건이에요. 자, 그럼 거기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세포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매일 전쟁터예요. 바이러스, 스트레스,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침입하죠. 이놈들이 우리 몸을 공격할 때 생기는 게 바로 활성산소, 즉 녹이에요. 이 녹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녹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라이코펜은요, 비타민 E보다 100배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쉽게 말해 에너지 공장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에너지로 바꿔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녹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가 예전만큼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니 우리 몸이 어때요?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돌고 여기저기 고장 날 뻔했던 곳곳의 부서들이 다시 복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만큼 우리 몸이 덜 늙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거혹 추출물이 세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는 결과가 여러 건 나와 있어요. 특히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눈 건강 얘기해 봅시다. 핸드폰 많이 보시죠? 눈이 피곤하고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40대 넘으면 더 심각해져요. 눈 중심부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황반이라는 부위예요. 눈 뒤쪽에 쌀알만한 이 부위가 시력의 90%를 담당합니다. 글씨 읽을 때, 얼굴 볼 때 전부 여기서 처리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도 매일 쉬지 않고 일하니까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글씨가 흐릿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점 악화돼요. 직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이고 최종 단계는 한가운데가 까맣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대책이 필요하겠죠. 강한 빛을 차단해주는 성분,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성분,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역할은 명확해요. 눈 속에서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동해요. 특히 요즘 핸드폰에서 나오는 가장 문제되는 원인, 블루라이트를 딱 하고 걸러냅니다. 그럼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거긴 차원이 달라요. 옥수수의 40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옥수수 40개 먹을 건지, 거 한 조각 먹을 건지. 자, 다음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감지 않은 센서를 만들어주거든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맹증이 생깁니다. 터널 들어가면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거기에 함량을 보면요. 당근의 10배입니다. 눈 좋아지려고 당근 열심히 10개를 먹는 거하고 컥 한 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의 효능은 정말 많지만 지금은 눈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이건 청소부 역할을 해요. 눈 속에 쌓인 녹을 벗겨내는 거죠. 왜 청소가 필요할까요? 나이 들면 눈 렌즈에도 녹이 쌓이거든요. 이 녹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렌즈가 뿌옇게 흐려져요. 바로 백내장이죠. 라이코펜의 효과는 확실해요. 이 녹을 싹 벗겨내서 렌즈를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꺽은 눈을 3중으로 방어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야간 시력 보호, 그리고 청소까지. 자, 네 번째, 노화 방지 얘기해 봅시다. 나이 들면 몸속 녹이 쌓인다고 했죠. 이 활성산소가 쌓일수록 몸은 더 빨리 늙어가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어요. 피부 처지고 주름 생기고 기력 떨어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속입니다. 몸속 장기들도 동시에 늙어가거든요. 간, 콩팥, 뇌 전부 늙어요. 장기가 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부터 볼까요? 독소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음식, 약, 술 이런 거 다 간에서 처리하는데 간이 늙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독소가 몸에 쌓이는 거죠. 콩팥은 어떨까요? 노폐물 배출이 안 됩니다. 매일 생기는 쓰레기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콩팥인데 이게 약해지면 쓰레기가 몸에 쌓여요. 뇌는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고 방금 한 얘기를 또 하게 되죠. 이 모든 게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 뭘 해주냐?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코펜이 토마토에 76배 많이 들었다고요. 그럼 결과는요? 장기들이 젊게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간이 팔팔하니까 술 한잔 해도 다음날 괜찮고 콩팥이 튼튼하니까 부종도 안 생기고 뇌가 건강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죠. 어때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이제 피부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피부 노화의 주범은 두 가지예요. 햇빛하고 활성산소.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 활성산소가 뭘 부술까요? 피부의 뼈대하고 고무줄을 부숴버려요. 피부 뼈대가 뭐냐고요? 콜라겐이에요. 이게 튼튼해야 피부가 탱탱하거든요. 이게 피부를 받쳐주는 거죠. 고무줄은요? 엘라스틴이에요. 웃을 때 피부가 늘어나고 표정 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엘라스틴 덕분이에요. 근데 활성산소가 이걸 끊어버려요. 마치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뼈대가 무너지니까 피부가 처지고 고무줄이 끊어지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거기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보호되는 거예요. 게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비타민C가 오렌지에 60배 들어있거든요. 왜 비타민C가 중요할까요? 콜라겐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비타민C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요, 새로운 콜라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근육하고 뼈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 근육 줄어들죠.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힘들고 병뚜껑 돌리기 힘들어지죠. 뼈는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예요. 그럼 쉽게 부러져요. 살짝만 넘어져도 골절이에요. 이것도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근육세포를 손상시키고 뼈 만드는 세포를 방해하거든요. 거기에 항산화 성분이 이런 과정을 다 늦춰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항산화 성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걸 이 거기라는 과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5번째,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 속에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장 속을 들여다보면요, 100조 개가 넘는 균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좋은 균이 많으면 나쁜 균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럼 여기서 거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거긴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좋은 균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받은 좋은 균들은요, 쑥쑥 자라나죠. 그럼 나쁜 균들은요, 자리를 못 잡아요. 결과는요, 장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몸속 청소부 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세포라고 하는데요.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나 죽은 세포를 먹어치워요. 거기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요, 이 청소부를 깨워요. 잠자는 청소부를 깨우는 거죠. 그럼 외부 침입을 빨리 막고 회복도 빨라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비정상 세포를 잡는 특공대예요. NK세포라고 하는데요. 자연 살해 세포라는 뜻이에요. 이 특공대가 뭐랄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이상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해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가 생기거든요. 이걸 바로바로 제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나이 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특공대 활동이 떨어져요. 거기에 항산화 성분들이요, 이 특공대를 활성화시켜요. 실제 연구를 보면요, 거울 먹은 그룹에서 면역 항체가 35% 증가했어요. 이 항체의 역할은 이래요. 코, 입, 장입구를 지키는 문직이에요. 여기가 튼튼하면요, 바이러스가 아예 몸속에 못 들어와요. 마치 성벽 같은 거죠. 자, 6번째, 혈당 관리 아주 좋습니다. 혈당 관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몸이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요. 당 좀 받아라 하고요. 그런데 몸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예요. 플라스틱이 햇빛에 오래 있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거기 뭘 해줄까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이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터키 이스탄불 의대에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글 먹은 그룹에서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떨어졌어요. 수치로 보면요, 8.0이던 수치가 7.2로 내려간 거예요. 공복 혈당도요, 평균 15mg 감소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합병증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당이 들러붙어요. 그럼 혈관이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이게 어디서 일어날까요? 온몸 혈관에서 다 일어납니다. 눈 혈관, 콩팥 혈관, 발혈관 모두요. 결과는 심각해요. 눈만 가지고 콩팥만 가지고 발 저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이로운 성분들이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어요. 믿기지가 않죠? 다 논문으로 나온 연구 자료들입니다. 자, 3번째, 심혈관 얘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 쌓이죠.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결과는 뻔하죠. 피가 제대로 못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녹슬면서 혈관 벽을 상처내기 시작해요. 그럼 악순환이 시작돼요. 상처난 자리에 더 많은 찌꺼기가 붙는 거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자, 여기서 거을 한번 먹어봅시다. 3가지 방식으로 혈관을 지켜줘요. 첫 번째 방어선이 작동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녹슬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거기에 라이코펜이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두 번째는 청소예요. 혈관 벽에 들러붙은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고압 세척기로 쫙 씻어내듯이 말이죠. 세 번째는 피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묽게 만들어줘요. 피가 끈적끈적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에요. 둘 다 목숨이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겁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덩어리 생기는 걸 막아주니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재미있는 발견을 했어요.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심장질환 위험이 33%나 낮았어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혈압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의 압력이 세다는 뜻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혈관이 좁아졌거나 피가 끈적하거나 심장이 너무 세게 뛰거나. 거건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줘요. 혈관 넓히고 피 맑게 하고 심장 부담 덜어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혈압이 내려가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곡을 그럼 대체 어떻게 먹느냐? 생과일 사다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열대과일이라 수입도 안 되고 수확하고 사나흘 지나면 상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명절 때 특별하게 먹어요. 찹쌀밥에 과육을 섞어서 찌면 밥이 새빨갛게 물들어요. 축복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일 형태로 가공돼 나와요. 생과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반드시 생과에서 추출한 오일이어야 합니다. 말린 곡으로 만든 제품은 라이코펜이 97%까지 날아가 버려요. 100%에서 3%만 남는 거죠. 또 오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압착했는지도 잘 봐야 돼요. 생과 저온 압착 이런 식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온도가 높으면 영양소 파괴되니까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추출해야 하거든요. 이건 참기름이건 들기름은 다 똑같아요. 고온으로 짜는 것보다 저온으로 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섭취하면 흡수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식사하실 때 기름 있는 음식 드시면 그거랑 같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답변 드릴게요. 첫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걱은 베트남에서 1000년 넘게 먹어온 과일이에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단 열대과일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누가 먹으면 안 되나? 임산부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베트남에서는 임산부에게도 먹이는 음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 임산부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이요. 거기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게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거든요. 약이랑 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되나?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단 식이섬유나 칼슘 보충제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모든 걸 쓸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라이코펜이 흡수되기 전에 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칼슘도 비슷해요.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니까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언제부터 효과 보나? 이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보통 2주에서 3주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뭐든 먹으려고 치면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는 걸 권장하죠. 다섯째,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한 달만 먹으면 되는 건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영양 섭취예요. 약이 아니에요. 밥 먹듯이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 먹고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당근 한 달 먹고 끊으면 효과 유지되나요? 토마토 한 달만 먹으면 바로 건강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꾸준히 하셔야 몸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꾸준함이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많은 얘기 나눴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토마토 맛없어도 참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토마토의 76배 효과를 거기라는 과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포 건강부터 시작해서 눈 건강, 노화 방지, 면역력, 혈당, 심혈관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 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첫째, 생과로 만들어진 게 좋다는 거. 둘째, 저온 압착으로 만들어진 기름이
안전하다는 거. 셋째, 꾸준히 먹어야 뭐든 좋아진다는 거. 넷째,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봐야 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이 먹는다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60대인데 40대처럼 사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몸을 잘 관리하신 거예요. 몸속 노골 벗겨내고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것. 그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눈이 침침해지거나 피로가 심하거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댓글로 얘기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해 놓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독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건강라디오였습니다.